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쫓기보단 꿈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고들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돈도 필요하고 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오늘도 베이트리 그룹의 재테크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돈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사마천과 피케티 마지막 시간으로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못한 2회에 걸쳐 이미 얘기를 했지만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로 돈의 정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저희가 몸을 써서 일에서 버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이유를 정리를 오늘 다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네. 과연 그러면 우선 돈의 정체부터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요? 뭔가요? 네. 네,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네. 네. 돈의 정체부터 네. 좀 밝히고 좀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네.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네. 돈이란 무엇인가? 참 쉬운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좀 그렇죠. 답하기는 네. 뭐라고 정의 내리긴 뭐한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렇게 둘러서 답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사실은 돈은 돈이 아니다. 더 어려워지는데. 더 어려워지나요? 네. 돈이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네. 돈이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좀 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돈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돈의 생김새, 돈의 형태가 우리 지갑 속에 있는 지폐와 네. 그렇죠. 동전, 주머니에 네. 있는 동전을 돈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돈이라는 녀석은 그 지폐와 동전은요, 이 실제 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95% 이상은 네. 지폐와 동전이 아니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네. 예,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네네.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 사마천이 얘기한 네. 인구의 오로지 5% 정도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다. 네? 이 돈의 정체를 네. 알고, 돈의 이치를 알고 있다라는 것에 네. 더 가깝게 다가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알려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일단은 그 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은행의 탄생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아, 은행요? 네, 실제로 돈의 90%, 95% 이상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은행 계좌에 찍힌 그 크레딧, 코드, 네네.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아. 예.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 어떤 모르겠어요. 경험이요? 은행에 내가 맡긴 돈을 찾으러 가셨는데 네. 돈이 없대요. 아. 그래서 네네. 미리 주문을 해야지 찾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내가 맡긴 돈이 은행에 없었던 경험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네. 예, 좀 필요해서 갑작스럽게 필요해서 네, 지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미리 전화를 주고 아니면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뭐 내일 오라든지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네, 실제로 네. 이제 스몰 비즈니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경험을 했었고요. 네. 돈을 뭐 이렇게 5,000불, 10,000불, 뭐 20,000불 이런 단위로 찾으러 네. 가면은 이제 은행 이제 텔러분이 당황하면서 그런 돈은 은행에 없으니까 실제로 뭐 며칠 전에 주문을 하셔야지 그 네. 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맡긴 돈이 은행에 없다니 그렇죠. 이게 무슨 조화 속이냐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은행의 탄생 배경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제 때는 바야흐로 네. 이제 16세기 영국 사회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네, 타고 먼 한번 과거로 돌아가는군요.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지폐 같은 게 없었죠. 네. 이제 돈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금화, 그쵸, 이제 금화가 대신. 돈으로 사용이 이제 주로 네. 됐었죠. 네네. 그 이전에는 아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콜럼버스가 뭐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네. 포르투갈, 스페인은 중남미를 먹고 식민지로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 일면에는 다 금을 찾아서
떠난 여행이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결국 이제 금광 때문에. 예, 금광을 그렇죠? 개발해서 거기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막 무자비하게 네, 맞습니다. 학살을 하고 학살하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거기서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네. 금을 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갔던. 그러니까 이제 캐리비안에 이제 막 해적들이 들끓었고 이제 네, 그랬던 그렇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죠. 네,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제 16세기 영국 사회에서 금화가 주된 화폐로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그 금화를 만드는 뭐 이제 금세공업자들의 네. 그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음, 이제 금은 일단 무겁잖아요. 그렇죠. 금하는 실질적으로. 거. 금덩이는 무겁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이제 많은 금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 금화를 집에다가 모셔놓고 있으면은 불안하단 불안하죠. 말이에요. 예? 네. 도둑 맞을까봐.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금세공업자들이 주로 이제 탄탄한 금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부자들이 금세공업자들한테 찾아가서 그 금을 맡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금세공업자들은 이제 금 보관증을 써줍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귀하가 얼마의 금을 맡겼고 이 보관증을 가져오면 내가 이 금을 내주겠어. 다시 물론 내주는. 이제 수수료도 받았겠죠. 네, 네. 그런데 이 금세공업자가 그 요지경 같은 현상을 하나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금덩이를 많이 맡겼는데 네. 찾으러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막 뭐 100명 중에 한두 명만 찾으러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맡겨만 놓고 찾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마켓에 한번 나가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상거래, 비즈니스 거래를 할 때 그 말을 찾으러 가는 시간, 찾아가지고 또 이제 무거운 금을 들고 다니는 시간 이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서로 금 보관증을 가지고 상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맡긴 금이 아닌 예. 금 보관증을. 금 보관증으로 네. 내가 이 보관증 알지? 이거를 두고 이제 네. 골드스미스한테 가면은 이제 금을 내주니까 요걸로 내가 결제를 할게 하면서 이렇게 상거래를 금 보관증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거기서 이제 이 금세공업자들이 아주 기발한 비즈니스 발상을 하는 거죠. 네. 이거 사람들이 짐작이 맡겨놓은 갑니다. 금을 안 찾으러 온단 네.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네. 한술 더 떠서 네. 이제 더 큰 욕심을 이제 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맡겨놓지도 않은 금, 아. 그 보관증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를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네, 네. 실질적으로 있는지 얼만큼의 없는지. 금고에 얼만큼의 금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면서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요. 네. 가짜 금 보관증을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고에 있는 금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 그 양의 보관증을 발행을 해서 그걸로 이제 아주 떼부자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소문이 나면서 뭐 이제 이제 왕실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왕실은 뭐 프랑스하고 전쟁도 해야 됐고 이제 막 오랜 전쟁으로 많은 돈이 필요했었어요. 네. 근데 영국 왕실이 그걸 보더니 요거 잘하면은 전쟁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도움이 되겠다 해가지고 금세공업자하고 둘이 이제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네. 정경유착이죠. 그러면서 금세공업자들한테 특별한 면허까지 주는 거예요. 네? 합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보관증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금보다 10배 이상 발행을 네. 해서 그거를 화폐처럼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생겨난 게 차터드 뱅크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뱅크가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부르주아 상인들, 이제 돈 많은 아주 그 당시에 재벌들이었겠죠. 그 재벌들도 사실은 전쟁을 은근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돈 벌 기회가 생기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뭐 무역로도 확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돈 벌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 부르주아 상인들과 이 금세공업자와
영국 왕실, 지금은 이제 국가가 되겠죠. 이들의 박자가 맞아가지고 이제 현대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체계가 정립이 된 거예요. 네. 그게 은행의 탄생 배경이고요. 네네. 지금 그래서 은행들이요, 우리가 돈을 맡기면 뭐 그 은행 관계자분들이 조금 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관을 하라고 맡긴 돈인데 보관 안 하고 그 돈을 대출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자, 그럼 A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맡겼어요, 돈을요. 네. 그리고 또 국가가 돈을 화폐를 발행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그 제공을 했다, 기준금리로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은행에다가 맡긴 돈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게요. A가 은행에다가 10,000불 정도를 예치를 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그 은행은 B한테 그 10,000불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B는 수많은 C들한테 그 돈을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으려고 대출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활용을 네?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 제3자 C들한테 그 돈을 뭐 월급을 준다든지 네. 뭐 납품 대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C는 그 10,000불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10,000불을 받았으면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당장 소비할 거는 소비를 할 테지만 일부는 또 그 당장 쓸 돈이 아닌 거는 다른 은행에 예금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다른 은행에 예금된 돈이 7,000불이라고 칠게요. 그러니까 A로부터 은행에 10,000불이 예치가 됐는데 그 돈이 C한테 넘어가면서 이제 C는 당장 쓸 3,000불 정도만 쓰고 7,000불을 다른 또 다른 은행에다 예치를 은행에 했다. 예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은행은 또 7,000불을 7,000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출을 또. 해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제 17,000불이 생긴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이 D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네. D는 또 E한테 쓸 거고 E는 다른 은행에다가 또 예금을 할 계속 거고 하면은 연쇄적으로. 네. 이게 돈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돈 가치가 그렇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 네. 거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네네. 그 이제 수혜 항목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최저임금. 우리들의 월급은 그렇게 그 뭐, 이제 그렇죠. 임금이 인상되는 거는 예, 사실 예, 예. 네. 그러니까 피케티가 얘기한 게 이 자본 수익률은 5% 이상 되는데 소득 성장률은 1~2%밖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유가 결국은 예, 지금 자본주의 시대 이전에는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처럼 네. 어떤 그런 이제 소장률은 별로 이제 안 올려주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월급은 별로 그만큼 안 오르는데 물가는 더 빠른 속도로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피케티 교수가 말한 그 돈의 이치에 대한 그 원리가 네. 그렇게 또 일맥상통하게 얘기가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천이 네네. 그 얘기한 그 돈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다 같은 대목이죠. 얘기고요. 실제 같은 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폐는 그 실제 유통되고 있는 돈의 양의 극히 일부분에 일부다. 지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그 통장에 찍히는 숫자들, 000 네. 숫자들이 결국은 돈이고요. 돈의 양은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원리들을 보니까 사실 당장에 파고 들어가서 생각하려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설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중에 통화되는 통화량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앞으로도 네. 계속 또 늘게 될 것이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돈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돈이 돈을 버는 아까 처음에 저희가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그런 이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담기 위한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사마천이 그랬죠.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피케티도 그랬고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속도보다 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럼 결국은 돈이 돈을 벌게 만들어야 돼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인플레이션하고 보조를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어떤 그 속도가 돈을 담아내는 그릇. 그래서 그 그릇에서 내가 돈을 꺼냈을 수 있는 네, 그런 충분한 그릇이 있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젊을 수도 없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내 임금은 그만큼 또 따라잡지 못하잖아요. 네. 내 소득은요. 그래서 이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라라는 말이 참 가슴에 와닿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사실 그게 딜레마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알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보통 또 저 같은 이제 일반 어떤 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종잣돈이라는 거를 돈을 버는 그 딱 그 시기까지 갈 때까지가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사마천이 그랬잖아요. 예? 내가 종잣돈이 없을 때는 노동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종잣돈을 몸을 써서. 키워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는 그 머리를 써서 그 돈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되느냐, 네. 그 돈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네네.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종잣돈을 뭐 10만 불을 만들었다고 네. 칠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 피케티가 얘기한 금, 주식, 채권, 부동산 이 네. 네 개 항목 중에 금, 주식, 채권에 넣었다. 음. 이 종잣돈을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 수익률이 5% 정도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자라왔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똑같은 그 패턴으로 자란다고 가정을 하면요. 10만 불을 금, 주식, 채권에 넣었을 때는 10만 불이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담는 그릇을 키워서 부동산이라는 그릇에다 넣었으면요. 예를 들면 50만 불짜리 우리 그 다운타운 콘도 유닛을 네. 아니면 뭐 도심권 역세권 콘도 유닛을 한 10만 불 정도 다운페이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 불은 은행에서 몰개지를 얻고요. 그리고 또 내가 도심권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 몰개지하고 유지 경비를 이 테넌트가 내는 월세로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10만 불 자산으로 50만 불짜리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새로운 투자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처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에 10만 불이 할 때. 굴러가는데 네. 그 10만 불이 5%로 자라는 거하고 50만 불이 5%로 자라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단 말이죠. 그쵸. 50만 불이 5%로 자라면은 덩어리가 훨씬 22만 5천 불. 커지니까. 예, 네. 그러니까 거의 25%의 수익률을 네, 네. 볼 수 있는 같은 종잣돈을 굴리더라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 주변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제 경험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고 네. 예,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이지도 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10만 불이 뭐 5배 5%. 근데 그게 아니라 50만 불이 5%로 될 때는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비유를 들자면 굳이 이게 눈덩이를 굴릴 때 조그만 눈덩이를 위에서 굴려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큰 눈덩이를 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도착지에 도달을 했었을 때는 더 크게 불어나는 그런 눈덩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예, 뭐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네. 예, 레버리지 효과까지 오늘 말씀을 다 더 드리고 네. 싶지만 좀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지금 돈의 정체, 도대체 돈은 무엇입니까라고 여쭤봤었죠. 그리고 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이제 결국엔 돈을 알려면 은행 탄생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재미나게 구성을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지도 몰랐는데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것과 연관이 돼서 어떤 얘기를 또 재미나게 풀어가 주실 건가요? 근데 결국은 뭐 네. 이제 사마천 피케티 얘기는 오늘 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 우리가 투자 재테크에 대한 주제들이 다 그런 것 연결돼 같아요.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다른 기타 많은 얘기들을 준비를 했지만 네, 항상 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요. 네네. 예, 이어지는 다음 맞아요.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통해서 분들 계시니까. 다른 제목으로 네. 예, 다른 제목으로 좀 이렇게 재밌게 좀 더 엮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재미난 구성으로 얘기를 풀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돈 100불 들고 나가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면은요, 장바구니에 담기는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걸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와 유가 상승 때문에 마음까지 지쳐 있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래도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지금 당장 힘든 시간을 보내면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나면 좋은 날이 올 테니까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